자, 78페이지에 25번 견갑하근이에요. 신용어로는 어깨 밑근. 견갑골을 어깨뼈라 그러죠. 그리고 견갑이 뭐예요? 어깨 각각류 들어봤어요. 각각류. 조개 같은 거. 그러니까 어깨에 조개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죠. 그게 견갑이에요. 견갑. 그거를 요즘 말하는 어깨뼈라 불러요. 어깨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밑에 있으니까 견갑하근이라고 그러고 요즘 용어로는 어깨 밑근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사람이 있으면 앞이죠. 근데 왜 밑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엎드려 있을 때의 개념이에요. 기어가 안다는 느낌일 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기는 자세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자세도 기는 자세고 그런 관점에서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모릅니다. 자, 78페이지 밑에 그림.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색칠이 날개뼈 쪽으로 가고 팔 안쪽으로 이제 통증이 내려가죠. 그리고 전환을 띄워놓고 갑자기 어디로 가요? 손목으로 갔어요. 손목. 특히 손등 쪽으로, 그죠? 손등 쪽으로. 자, 얘들을 한번 글로 적어 놓은 걸 한번 봅시다. 1번. 어깨 관절을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통증이 항상 있어요. 얘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이게 견갑하근은 오십견의 핵심적인 근육이거든요. 오십견 같은 경우는 어떻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각하게 견갑하근이 망가진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오십견은 쑤시고 아프고 이런 질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어깨뼈를 덮으면 윗팔의 흉면으로 확장되어 간다. 어깨뼈를 덮는다는 표현이 어깨뼈 쪽이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윗팔의 후면 뒤쪽 상하 삼두근 이쪽으로 통증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손목 둘레 시큰거리는 통증이 있어요. 시큰거리는 통증. 그리고 약한 손목을 만들겠죠. 손목이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4번에 대부분 손동 쪽이 손바닥보다 앞통과 통증이 많다. 그래서 색칠을 어떻게 해놨어요? 손등 쪽에 많이 해놨죠. 색칠을 빨간색을. 그러니까 손바닥보다는 손동 쪽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3번 정상 있죠. 정상. 1번 어깨 높이 정도로 들어올릴 때 그리고 어깨 높이에서 이제 들어올린 상태에서 팔을 어떻게 하는 거? 팔을 뒤로 돌려갖고 이때 어때요? 뻗으면 아픈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거죠. 손상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면 아프겠죠? 그래서 어깨 높이에서 들어올려서 뒤로 뻗는 동작이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런 일이 뭐겠어요? 옷을 입을 때라든지 이럴 때 어때요? 팔을 뒤로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픈 쪽을 먼저 넣으려 하고 멀쩡한 손을 넣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견관절의 외전을 45도나 그 이하로 심각하게 제한한다.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 45도나 그 이하. 요 정도로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50견이 오게 되면 팔이 안 올라가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3번에 보면 평상시 손등과 손목이 시리고 아프다고 호소하며 손목을 자주 만지고 돌린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 되고 뭐예요? 견갑하근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대를 차는 사람들의 특징도 손목이 그러니까 아대를 차는데 실제로 여기에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문제죠. 옛날에 카이로프락틱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치료하는 분들이 아대를 많이 찼어요. 근데 손목이 좀 안 좋게 해갖고 아대를 찼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견갑하근. 왜 그래요? 교정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내려놓으면서 회전을 하니까 견갑하근을 한쪽도 수축을 시키게 돼 있죠. 그래서 견갑하근에 가보가 걸려서 손목이 아픈 건데 그 당시에는 카이로프락틱 하는 분들이 이 근육학이 정립이 안 돼 있고 배우지 않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쪽 분야에서 접목을 안 하던 시대. 그래서 이제 손목 쪽의 통증을 이유도 모르고 여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관절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고 카이로프락틱을 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프트 카이로를 해갖고 어떻게 하죠? 근육적인 걸 풀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이제 교정하는 쪽으로 가고 끝난 뒤에도 좀 근육을 매뉴얼 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어서 카이로프락틱 쪽도 근육학이 지금 기본이 되어 있는 시대죠. 모든 시대는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통합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가는 거예요. 카이로프락틱의 체형 교정적인 문제도 어때요? 근육학인 관점에서는 우리는 왜 근육을 가지고 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영향을 이제 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육적인 또 테크닉이 정립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근신경 통증 조절학계의 3강 수업이
근육학적인 체형 교정이란 말이에요. 카이로프락틱을 배우려 하니까 어땠다 했죠? 습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했죠. 내가 정확한 관절의 각도를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힘을 줘서 넣으려고 그러면 이해하고 내 몸이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상당한 시간의 수련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카이로프락틱 닥터죠. 의사가 하는 거라. 그러면 대학만 일반 기본적으로 6년을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정도의 공부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상이 나오고 또 치료를 해내는데 완벽하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FMO를 제대로 배우면 실질적으로 10년 넘게 오랫동안 걸리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근육학적인 체형 교정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3년만 마스터 해갖고 들어도 마스터 할 수 있는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모든 관절은 어때요? 뼈가 가만히 있지 혼자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움직이죠? 근육이 잡아당기죠. 그러면 근육의 밸런스만 맞으면 관절은 제절로 맞춰지겠죠. 그래서 근육적인 밸런스와 함께 어느 방향을 어떻게 푸는지를 알면 카이로프랙틱도 어느 방향을 어떻게 뼈를 돌리는 줄 알면 맞추는 그듯이 근육 차이인 것도 어때요? 어느 방향으로 늘어나서 굳었는지 짧으면서 굳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꼬여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근육들을 방향에 맞게끔 풀어주는 거죠. 내전된 것은 외전시키고 늘어난 것은 짧아지게끔 짧아진 건 늘어나게 늘어난 건 짧아지게끔 기술을 그려야겠죠. 그러면 어때요? 오른쪽 왼쪽 기술은 달라야 되고 모든 근육은 어때요? 공식이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카이로프락틱의 관절마다 공식이 있듯이 근육학적인 체형 교정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관절마다 공식이 다 있어야겠죠. 그럼 오른쪽 왼쪽의 기술이 무조건 달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풀리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어떻겠죠? 모든 책과 이론들이 오른쪽 왼쪽을 그냥 똑같이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고 아직은 근육학적인 부분들이 발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요번에 이제 발전하니까 어때요? 이제 근육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근육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죠. 지금 제일 먼저 변하고 있는 게 뭐죠? 운동적인 부분이죠. 근육을 어떻게 운동시키면 밸런스가 맞는지부터 연구가 돼가지고 조금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조금 이제 어느 쪽이나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누가 개발했다 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학회도 그 이론을 다 정립해서 운동도 다 정립이 되어 있고 근육학적인 체형 교정 매뉴얼 테크닉까지도 싹 다 이제 만들어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발전이 이루어질 거예요. 많이 퍼지게 되고. 자, 다시 정상의 4번으로 가야 되면 반신불수 환자의 외전과 외전의 제한을 일으키고 강한 통증을 동시에 방사한다라고 됐죠. 반신불수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편마비가 오신 분들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 뇌출혈에서 편마비가 온 환자들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신경계의 질환이죠. 물리치료로 따지면 신경계 환자죠. 그죠? 그런 환자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근육학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PNF, 모바스, NDT 같은 테크닉만 가지고는 이 근육계의 질환을 잘 잡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경계도 이런 근골계를 공부하고 통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가는 추세로 또 바뀌었죠. 옛날에 신경계를 공부하던 분들도 다들 고수들은 통증을 페인 컨트롤을 잘하던 분들이 그 분야의 고수들도 다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PNF 학회장님이었던 분이 정현도 치료 또 학회장님이었죠. 그 정도로 신경계와 근육계는 구분 짓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꼭 이 두 개가 나뉘어져갖고 막 다른 것처럼 신경계를 공부하면 대단한 것처럼 그러고 근육계를 공부하면 좀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통합되고 융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같이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의 테크닉도 신경계에 접목하면 신경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나요. 지금 기존에 나 있는 테크닉도 효과가 있겠지만 저희는 그거보다 더 빨리 낫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출신들 중에는 근육학 교실 출신 중에는 신경계 물리치료 쪽에 가지고 그렇게 접목해갖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강의 때마다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고 또 근육학적인 접목을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삼각근과의 상호 협력으로 상완골두의 아탈구에 관여한다. 그래서 팔이 조금 빠지는 거 있죠. 아탈구래 그래요. 다 빠지면 탈구라 그러고 그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 통증의 원인 발생을 영향 보면 자유형 수영이나 야구공을 던질 때
이때 어떻게 되죠? 경관절에 외전과 함께 외전이 일어나죠. 외전이 일어나면서 이한선 숙중력이 걸리고 다시 공을 던질 때 어때요? 수영을 해갖고 팔을 저을 때 내전에 저항력이 걸린다 그죠? 그래서 늘어났다가 힘을 쓰고 짧아졌다가 힘을 쓰기 때문에 이 팔을 뭔가 던지는 동작, 수영을 하는 동작, 배구를 하는 거, 테니스를 하는 거 다 어떻겠어요? 견갑하근에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럼 이런 선수들에게는 저희처럼 근육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붙어서 항상 관리를 해주면 선수의 수명이 늘어나겠죠. 피로가 누적돼갖고 나중에 손상이 오고 나중에 부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방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했죠. 그래서 요즘은 예방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그런 팀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이론의 밑바탕에 근육학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 머리 위로 팔을 돌리는 동작, 특히 강한 이완성 내전력이 발휘되면서 머리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글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갑자기 넘어질 때, 갑자기 넘어지면서 어깨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팔을 짚었을 때 어때요? 외전이 되거나 내전이 될 때 짧아지면서 갑자기 수축할 수도 있고 늘어나면서 갑자기 수축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넘어졌을 때 어깨의 통증을 어깨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관절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회전근개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극하근 같은 경우도 고장날 수 있고 극하근에 힘이 실리는 자세로 넘어진다면 아니면 지금처럼 견갑하근에 힘이 실리는 자세로 넘어지게 되면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근육에 손상이 왔느냐를 감별 진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4번에 보면 견관절에 탈구가 일어난 후 손상이 남는다라고 됐죠. 그래서 탈구 외에도 어때요? 팔만 끼울 게 아니라 끼운 후에 뭐 해야 되죠? 근육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상완골의 근위부의 골절, 그리고 견관절, 관절낭의 열상 등과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절 후에 그럼 기부수하고 팔이 붙고 나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전근개인 이 견갑하근을 치료해야 된다는 뜻이죠. 짧아지겠죠. 그리고 다칠 때 또 충격을 많이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 특히 또 관절낭이 찢어지거나 열상이 찢어져 생긴 상태를 열상이라고 해요. 열상 찢어진 경우에도 나중에 견갑하근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고 치료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이 어때요? 재활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예방적인 개념에서 중요하지만 근육학이라는 것은 재활에도 필수적인 과목이에요. 필수적인 과목. 그리고 6번에 보면 팔 깁스와 같이 견관절을 내전과 내전시킨 자세로 장시간 고정한 후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견갑하근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얼마나 여기가 팔이 불편하고 장애가 남아서 뭔가 기술을 늘리고 손을 쓸 때 남들보다 두세 배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에게 치료를 받으러 오면 저는 이거를 엄청 잘 고쳐줘요. 신경 써가지고 그런 장애가 안 났게끔. 교통사고 나서 발목 깁스를 하든 아니면 어깨가 다치면 팔을 다치는 했을 때 뼈가 다친 후에 장애가 남는다. 그 장애라 그러면 ROM의 감소라든지 어떤 동작이 자유롭게 안 되는 몸이 되겠죠. 그럼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레저 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이 직업적으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깁스에도 뭔가 골절을 위해 재활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재활이라는 게 뭐죠?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했을 때 문제가 없게끔 해주는 게 재활치료예요. 재활치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물리치료의 한 분야죠. 한 분야. 그래서 재활치료가 물리치료의 전체가 아니라 물리치료의 부분적인 부분이 재활치료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견갑하근은 이렇게 할게요.